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딱 떠올리면요, 클라우드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마법 같은 코드의 흐름, 뭐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화면 속에서 타이핑만 하면 모든 게 알아서 돌아가는 아주 깔끔하고 무게감 없는 그런 세계를 기대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 책상에 쌓여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기술 패권 보고서, 그리고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 투자 분석 자료들을 쫙 훑어보면요, 아주 당혹스러운 역설 하나가 눈에 띕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긴 하죠.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당 AI 특허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오, 한국이 1위인가요? 네, 1위예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은 한국의 AI 생태계를 기술 변방, 그러니까 이른바 기타 고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화면 뒤의 현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더 이상 똑똑한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그럼 뭔가요?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요. 거대한 냉각팬이 돌아가는 굉음, 막 뿜어져 나오는 열기, 또 그 열을 식히려고 쏟아붓는 막대한 전력. 즉 AI는 연산 능력하고 거대한 에너지, 그리고 실리콘 칩셋이 하나로 융합된 아주 무거운 지능형 기판으로 변모했습니다. 아, 지능형 기판, 피지컬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종이 위에 적힌 특허 개수가 아니라 이 거대한 물리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인프라 설계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let's unpack this.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천억 투자를 받았더라. 이런 국뽕 섞인 뉴스를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은. 맞습니다. 특허는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변방 취급을 받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본이 왜 하필 지금 한국의 특정 기술들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대전환기를 앞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맹점이 뭔지 이 인프라의 관점에서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먼저 그리셔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프라의 가장 밑단, 즉 뼈대를 만드는 하드웨어 영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하드웨어라면 당연히 AI 반도체 쪽이겠네요? 네, 반도체 하면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독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 등장하는 실리콘밸리의 인내 자본들은 뒤에서 조용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지목된 곳이 바로 한국의 패브리스 기업 리벨리온이군요. 맞습니다. 최근 시리즈 C에서 2억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13억 8천만 달러를 넘겼죠. 와, 3,500억 원이요. 그런데 저는 투자금 액수보다 제 시선을 끈 게 투자자들의 면면이더라고요. 우버나 퍼플렉시티 초기 투자자인 킨드레드 벤처스는 그렇다 치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거인인 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직접 자본을 태웠어요. 네, 그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들이 직접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들이 리레이언의 어떤 기술적 메커니즘에 돈을 건 건가요? 보고서 보니까 레벨 퍼드라는 칩에 칩렛 아키텍처랑 144GB HBM3E가 탑재되었다고 빽빽하게 적혀 있던데요. 사실 용어들이 좀 어렵죠. 네, 솔직히 일반 청취자 입장에선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칩넷 아키텍처는 거대한 반도체 하나를 통째로 쾅 찍어내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 기술이에요. 비유하자면 실리콘으로 아주 작은 레고 블록들을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아, 레고 블록처럼 작게? 네, 그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의 판 위에 조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량률이 확 떨어져서 제조 비용이 정말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든요. 오, 비용을 그렇게 줄이는군요. 그럼 그 HBM3E라는 건 뭔가요? 그게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144차선짜리 초광폭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연산 장치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길이 좁으면 칩이 열만 내고 멈춰버리거든요. 아, 병목 현상, 트래픽 체증이 생기는 거네요. 맞아요. 그 트래픽 체증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리벨리온이 그걸 해낸 거죠. 아, 단순히 칩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칩을 싸게 만들면서도 데이터 병목을 뚫어버리는 물리적인 구조 설계에 베팅을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설계하니까 또 다른 하드웨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사례가 떠오릅니다.
지금 3억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 중인데 이들이 메타로부터 받은 8억 달러짜리 인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스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업계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던 내용이죠. 아니, 메타가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왜 거절하죠? 인수되면 엑시트하고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닌가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전략적 야심에 있습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자체 발전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필요사 칩을 통째로 사들여서 자기네들 내부 인프라로만 쓰려고 했구나. 네, 독점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퓨리오사가 거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부품이 되는 대신에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전력만 같은 독립적인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건 마치 글로벌 거대 자동차 회사가 엔진을 통째로 사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우린 독립적인 하이퍼카 브랜드가 될 겁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자신감의 기저에는 텐서 수축이라는 아키텍처가 있다고 보고 저는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기존 GPU의 행렬 곱셈 방식을 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발열과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기존 GPU가 연산을 할 때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다가 연산하고 또다시 메모리로 보내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요. 이 데이터의 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 소모랑 열이 발생하거든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 거군요. 네. 그런데 퓨리오사 AI의 텐서 수축 아키텍처는 이 불필요한 왕복 이동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칩의 물리적 구조로 아예 구현해냈습니다. 물리적 구조로요? 네. 데이터가 메모리랑 프로세서 사이를 오가는 경로 자체를 확 단축시켜버리고요. 그 결과로 무거운 순행식 냉각 장치 없이도 고작 180W라는 아주 낮은 전력으로 초당 512조의 연산을 처리해냅니다. 잠깐만요. 180W면 요즘 나오는 고성능 PC 그래픽카드 하나가 먹는 전기보다도 적은 수준 아닙니까? 맞아요. 엄청난 에너지 효율이죠. 와,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전기가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는 이건 성능보다 이 전력 다이어트 기술이 훨씬 더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갔겠네요. 당연하죠. 그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조금 전환해보죠.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가 전력 소모를 확 줄인 훌륭한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무리 도로가 좋아도 그 위를 달리는 차들이 기름을 펑펑 쓰는 비효율적인 똥차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당장 북미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지갑을 여는 건 그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아닙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하드웨어가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 위에서 실제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돈을 버는 건 AI 소프트웨어의 몫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도 한국의 소프트웨어 3대장이 실리콘밸리의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프트웨어 3대장의 공통된 패턴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업들이 겪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철저히 B2B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겨냥하고 있죠. 첫 번째로 누적 투자액 1억 4,500만 달러를 유치한 텔르랩스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엔비디아가 직접 그 벤처스를 통해서 투자를 했어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투자죠. 이들의 기술이 뭐냐면 수만 시간 분량의 보안 영상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가방을 내려놓는 장면, 이걸 텍스트 입력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건 문서 파일에서 글자 찾을 때 쓰는 컨트롤 F 기능을 수만 시간의 비디오 영상에 그대로 구현한 거잖아요. 과거에는 영상 검색을 하려면 사람이 영상 프레임마다 일일이 빨간 모자, 가방 이렇게 메타데이터 태그를 수동으로 달아야만 검색이 가능했어요. 진짜 노가다네요. 엄청난 인건비와 시간이 드는 병목이었죠. 하지만 툴브랜스의 멀티모달 모델은 시각 정보와 시간의 흐름, 즉 영상의 맥락을 AI가 통째로 이해합니다. 수동 태깅이라는 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혁명적인 기술인 거죠. 두 번째 기업인 업스테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1억 5,7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 이들의 무기는 금융이나 보험처럼 규제가 아주 빡빡한 산업에서 쏟아지는 비정형 문서들을 95% 정확도로 데이터화하는 다큐먼트 AI입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 기반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을 만큼 정교하거든요. 업스테이지 솔루션이 아마존 AWS 배포 채널까지 뚫어냈다는 건 보안이 생명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이들의 문서 해독 능력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방점을 찍는 세 번째 기업, 바로 프렌들리 AI입니다. 2천만 달러 확장 투자를 유치했는데 여기서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추론 경제학이 등장합니다. 전병권 교수가 이끄는 팀의 연속 배칭, 즉 컨티뉴어스 배칭 기술이 핵심이죠. 이게 텍스트 생성할 때 GPU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건데 전문가님, 이건 저도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 싶네요. 오, 어떤 비유인가요? 들어보죠. 비싼 4인승 택시를 불렀는데 한 명만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기존의 GPU 활용법이라면 프렌들리 AI 기술은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다른 승객을 합승시켜서 택시 가동률을 100%로 꽉꽉 채워버리는 원리? 이거 아닙니까? 완벽한 이해입니다. 텍스트 생성 AI는 한 번에 단어 하나씩 순차적으로 답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밀리초 단위의 찰나 동안 GPU 연산 장치는 사실 놀게 됩니다. 아, 찰나의 순간에 GPU가 쉬고 있군요. 네,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다른 사용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끼워 넣는 거죠. 이 연속 배칭 기술 하나로 추론 비용이 무려 90% 줄어들고 속도가 10배나 빨라집니다. 와, 낭비되는 연산 자원을 싹 다 긁어 모아버리는 거군요. 실리콘밸리가 왜 이 기존 GPU를 알뜰하게 쓰게 해주는 기술에 열광하는지 알겠네요. 특정 모델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써야 하는 인프라 표준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게 곧 2026년 추론 경제의 핵심이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청취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드웨어도 전성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압도적인데 그럼 한국 AI가 당장이라도 세상을 제패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아니 뼈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거시적 지표들을 싹 까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별 기업들의 빛나는 성공 뒤에는 글로벌 단위의 냉혹한 구조적 격차가 존재하죠. 글로벌 투자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 AI 투자의 75%, 무려 1,090억 달러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어나더 레벨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유니 8,200이라는 최정예 군 부대 출신들이 딥테크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미스트랄 AI를 앞세워서 미국의 데이터 주권에 저항한다며 20억 달러를 끌어모았죠. 인도조차 거대한 내수 시장 바탕으로 다언어 모델 사르밤 AI 같은 걸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의 성적표는 많이 아쉽습니다. 인구당 특허 수는 세계 1인데 기초 연구 역량은 13이고요. 심지어 민간 기업 간 아카이브 논문 발표 수는 미국과 17.3배나 차이가 납니다. 민간 투자액은 13억 3천만 달러. 이게 미국의 겨우 1% 수준이에요.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더 충격적인 건 OECD 벤처 투자 순위 보고서에서 한국은 개별 국가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그냥 기타 국가, 레스트 오브 더 월드 묶음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허는 1등인데 투자는 변방 취급을 받는다. 전문가님,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기술적 성취하고 서구권 자본이 바라보는 우리 생태계의 무게감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리입니다. 아니, 보고서에는 이런 격차 워닝으로 비즈니스 마인드셋이랑 스토리텔링 부재를 꼽더라고요. 실리콘밸리 모건 스탠리 파트너나 카카오 벤처스 투자자들 코멘트를 인용하면서 한국 창업자들이 엑셀 시트 안에 기술 사양, 스펙만 자랑할 뿐 거대한 비전과 서사를 팔지 못해서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네, 그런 지적이 뼈아프게 들어있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반론하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들이 무슨 시인들도 아니고 철저하게 수익률 따지는 하드테크 투자자들인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돈을 주진 않잖아요. 이거 그냥 글로벌 투자를 가로막는 지독한 규제 때문 아닙니까? 규제 문제 확실히 큽니다. 보고서에도 적혀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계좌 트는데 먼 6개월이 걸린다고요. 아니, AI 시대에 6개월이면 회사가 두세 대는 망하고 새로 태어난 시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계좌 개설에 6개월이 걸리는 경직된 외환 규제. 확실히 치명적인 진입장벽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실리콘밸리 자본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의 본질요? 그들이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말을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칩이 경쟁사보다 10% 더 빠릅니다. 이런 스펙은 당장 내일이면 중국 기업에 의해 따라잡힐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스펙은 금방 뒤집힌다. 반면에 우리의 기술로 인류의 데이터 센터 전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프라 표준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비전은 그 기업이 향후 10년간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지 궤적을 정해야 하거든요. 아, 궤적.
막대한 인내 자본은 당장의 10% 성능 우위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룰을 바꿀 그 서사적 궤적에 베팅하는 겁니다. 한국 창업자들의 신중함이 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는 기술 세일즈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거기에 자본 유입의 혈관까지 규제로 콱 막혀 있으니 특허가 아무리 많아도 글로벌 성적표에서는 기타 국가로 밀려나는 거고요. 뼈 아프지만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의 벽, 그리고 서사의 벽을 넘어 다가올 2026년 인공지능 대전환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취해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법 중 하나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로 파편화된 기술들을 하나로 묶는 한국형 풀스택 인프라 구축 전략입니다. 풀스택이요? 네, 2026년은 무거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대를 지나서 일상과 산업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추론 경제의 원년이 될 거거든요. 추론 경제? 보고서 전망에 따르면 전체 AI 관련 지출의 무려 59%가 하드웨어와 인프라 구동 비용으로 집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술의 파편화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레고 블럭을 완전히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승부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하드웨어의 바닥에는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AI의 저전력 칩을 쫙 깔고 그 위에 업스테이지의 산업별 맞춤형 모델을 얹은 다음에 프렌들리 AI의 추론 엔진으로 돌려버리는 시스템. 네, 완벽한 콤보죠. 이런 풀스택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한국의 장점인 5G 통신망이나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와 결합해서 수직적 AI, 이른바 버티컬 AI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보고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를 예고하거든요. 어떤 트렌드죠? 바로 피지컬 AI와 바이브 코딩의 시대입니다. 피지컬 AI? 이제 AI는 화면 속 텍스트를 넘어서 파블로 항공의 자율주행 드론이나 SDT의 양자 컴퓨팅 결합 기술처럼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자원을 직접 통제하게 될 겁니다. 현실 세계를 조종한다고요? 바이브 코딩은 뭔가요? 코딩 지식이 전혀 없어도 사용자가 AI와 대화하면서 느낌과 아이디어, 즉 바이브만으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뚝딱 만들어내는 솔로 파운더, 1인 창업자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바이브 코딩으로 막대한 자본 없이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1인 글로벌 창업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청취자분들 듣기엔 굉장히 유토피아적이고 가슴 뛰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만약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코딩 없이 말로만 앱이랑 소프트웨어를 막 찍어낸다면 소프트웨어 자체의 희소성이나 가치는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오히려 이 트렌드야말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역설, 즉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바이브를 감당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굉음을 내며 돌아갈 무거운 물리적 인프라, 이것만이 유일한 경제적 해자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네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방금 정말 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소프트웨어의 진입장벽이 사라질수록 실리콘밸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슈퍼노바 AI 기업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슈퍼노바? 초신성 같은 기업. 조건이 뭡니까? 보고서 부록에 명시된 가치평가 조건은 아주 가혹해요. 매년 60% 이상 성장하면서도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전환 비용을 구축하고 70에서 80%의 높은 한계 이익을 내며 플랫폼 확장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유행타는 소프트웨어 앱으로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12랩스나 업스테이지가 실리콘밸리 투자를 받은 이유도 이들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분야의 운영체제, 즉 새로운 물리적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는 필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노바 기준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자,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천억 원대 투자 유치 소식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전력과 인프라의 한계, 그리고 그 병목을 뚫어내는 치열한 기술적 돌파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분석이었죠. KAI는 분당 180와트의 저전력으로 수백조 번의 연산을 해내고 영상의 맥락을 꿰뚫어보며 놀고 있는 GPU의 자원을 싹싹 긁어모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파편화된 기술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전 세계가 공감할 비전을 잃어버린 채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변방의 추격자, 여전히 기타 국가에 머물고 말 겁니다.
단순히 IT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에 투자하거나 커리어를 준비하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AI 서비스가 유행하는가를 넘어 그 무거운 AI를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돌리는 인프라 파이프라인은 누구의 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지식은 이해하고 적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정보 이면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소프트웨어 뒤에는 반드시 물리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투자자, 엔지니어, 정부의 시각을 교차 검증하면서 인프라의 맹점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2026년을 주도할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진짜 끝내기 전에요. 제가 자료 말미에 아주 짧게 언급된 파트를 하나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생각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아, 에너지 주권 파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AI 연산 능력이 결국 전력 소비량과 직결된다고 했죠? 보고서에서 2026년 이후 원자력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섬뜩한 경고죠? 다가올 2026년 이후 궁극적인 AI 기술 패권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알고리즘을 짠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그 거대한 AI를 감당할 전력망과 원전을 장악한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시작된 AI가 결국 인류의 가장 거대한 물리적 자원, 이 전기 에너지 싸움으로 끝난다는 기막힌 아이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